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성전자만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는 천 회장입니다. 오직 삼성 찬양만 하고 있어요. 삼성 찬양. 내 인생에 삼성만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삼성만 좋아하는 그런 팔자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한결같이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습니다. 주가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손실은 넘쳐나고 그런데 왜 삼성전자 좋아하냐고 누가 얘기하던데 진짜 그럴 때일수록 전 삼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하여튼 미친 듯이 한번 삼성전자 좋아하도록 할게요. 이왕 한번 칼 뺐으면 끝장내야지. 한번 끝장내도록 하는 겁니다. 삼성전자 본인은 하여튼 뭐 단기적인 그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이익을 볼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. 어차피 뭐 10년 정도 그냥 꾸준하게 간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. 그 사이에 한번 낙폭도 클 거예요.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질 테고 또 오를 때도 한번 모르겠죠. 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흘러가겠죠.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자꾸 뭐 연연하고 거기 집착하고 하면은 투자 못 합니다. 투자 못 해.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? 맨날 겁먹어가지고 질질 짜는데 힘들어하고 그게 무슨 투자가 되겠어요.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.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전에도 언급했지만 한 3년 미만으로 투자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. 투자 하지 마세요. 삼성전자 별로 도움이 안 돼.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3년 미만은 제 생각은 삼성전자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그리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. 수익도 그렇게 잘 안 나올 거예요. 왜냐면 만약에 딱 투자를 했는데 재수 없이 그냥 걸려가지고 하락장 걸리면은 한 1년에서 2년까지 가요, 보통.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, 와, 너무 시간 많이 깎아먹었다, 빼먹었다, 그런 생각을 할 거라면, 왠지 뭐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.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. 운 좋아가지고 상승장 만나면은 또 갈 수 있겠지만은,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. 이게 갑자기 상승이 올지, 하락이 올지, 아무도 몰라. 갑자기 무슨 전쟁이 터질 줄 알았어요. 무슨 코로나가 발생할 줄 알았나?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멀리 보고 해야지 약간 근시안적으로 보면 힘들어요.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. 응? 하여튼 멀리 보고 좀 길게 멀리 갈 사람들만 하십시오. 그런 분들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. 차라리 그냥 저기 뭐 어디야 저축은행이나 그 새마을금고 같은 돈 놓으면 한 2, 3% 줘요.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 좀 있는 분들은 차라리 부동산 투자나 그게 낫지. 현실적으로 괜히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매번 후회하고 울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. 이게 시간 낭비잖아요.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좀 딱해 죽겠어요. 어떻게 뭐 위로할 수도 없어. 아니 주가 빠져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평가손실이 있는데 어떻게 복구를 할 거야? 당장 안 오를 텐데, 안 오를 수도 있는데, 오를 수도 있지만 안 오를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저도 유튜버지만은 유튜버나 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, 막 방송 채널, 매너들, 뭐 슈퍼개미들 그런 이야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어. 그 사람들 따라할 필요 없어. 그 사람들도 자기 생각만 얘기할 뿐이에요. 뭐 애널들이야 어떻게든지 뭐 좀 개미를 꼬셔가지고 증권사 많이 유입시켜서 수수료 벌면 최고지 뭐. 그 사람들이야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. 그래서 주식에는 뭐 왕도가 없는 것 같아. 전문가가 없어요. 무슨 개뿔 전문가입니까? 다 똑같지 뭐. 없어요, 없어.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어. 오히려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똑똑하고 박사학위 있고 그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. 보면은 멘탈 갑이 최고입니다. 멘탈 갑. 우리 있잖아요. 워렌 버핏 형님처럼 그냥 뚝심 있게 그냥 꿋꿋하게 가는 분들이 오히려 잘합니다.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겠죠. 서울대 나온 데 가지고 다 주식 투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. 응? 공부하고는 그렇게 크게 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. 하여튼 지금 이번 시간 내가 얘기할 건 뭐냐면은 지금 삼성의 이제 이 경계연 이분이 이제 사장인가? 이분이 부문 사장인데 2달 만에 또 미국에 갔네. 미국. 왜 미국행인지 모르겠어요. 미국행.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. 파운드리. 이 파운드리에 대한 그 위기,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활약을 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인전 경기현 사장이 2달 만에 또다시 미국을 찾았다.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. 누가 쥐고 있냐? 지금 미국이 쥐고 있지 뭐. 그래서 그 미국 시장에 이제 공을 들여야 돼. 공을 들여서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의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우리 경 사장님이 이제 미국에 가는 것 같아요.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제 취업 제한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있어요. 취업 제한 때문에. 그리고 또 코로나 그 방역 완화 이후에 전문 경영인들의 발걸음이 이제 좀 빨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. 이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. 어깨에 따르니까 우리 경 사장님이 우리 경 사장이 최시영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 등 삼성전자 그 DS 부분의 핵심 경영진들이죠. 지난주에 미국 출장을 소화하고 귀국을 했다고 하네요. 앞서서 경 사장은 지난 2월 초에도 미국을 방문했어요.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하고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점검했습니다. 점검을 했고 또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 사장이 이제 선임된 이후에 고작 넉 달 만에 최소 2번 이상 미국을 찾은 셈이라고 합니다. 제가 볼 때는 넉 달에 2번이다. 이건 보다는 내가 볼 때는 매달 갈 것 같아요. 매달 미국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체크하고 가서 영업도 하고 미국의 인증 고위 관료진도 만나고 좀 부지런히 뛰어다녀야지. 삼성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이제 글로벌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. 부지런히.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다녀야 합니다. 하여튼 경 사장하고 경영진은 이번 출장에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삼성에 대한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생산을 맡긴 대형 반도체 그런 설계사들 방문을 해야 돼요. 팹립스도 가야죠. 그 북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겠죠. 높이고 향후 공정 로드맵하고 그 공급망 상황을 이제 어필하는 겁니다. 설명도 하고 익스플레인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그렇게 해야지.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가만 안 됩니다. 그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 경 사장의 미국 출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. 뭐 그렇게 확인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추측하는 거겠죠. 경 사장의 만남 대상으로는 그 세계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회사 엔비디아, 모바일의 그 반도체 강자 퀄컴 이런 고위 관계자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은 삼성의 그 파운드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겠죠. 엔비디아, 퀄컴 이런 기업들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. 놓치면 안 돼. 하지만 이 기업들이 요즘 뭐 TSMC 쪽으로 뭐 움직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삼성에서도 위기겠죠. 최근에 그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부수장하고 그 사장단이 잇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최근에 불거지는 파운드리 위기설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. 그 삼성 파운드리 사업은 현재 그 공정 수율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파운드리 수요 과잉으로 그 납기 지연 등의 과제를 좀 안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인텔, 엔비디아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에 그 선단 칩 생산을 위해서 대만 TSMC를 선택했다 그런 썰이 돌고 있어. 썰. 지금 TSMC로 갔다는 그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미국 인텔이 그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도 향후 삼성, 인텔, TSMC 간 그 고객사 확보 이게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. 고객사 확보가 치열하고 또 기술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. 지난 2019년 선언한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에 왠지 조금 비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 확대가 녹록치 않다 뭐 그런 지역도 있어요. 지금 녹록치는 않다.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 부회장이 그 취업 제한 재판 일정 소화로 이제 경영 일선에 나서기 어려운 점도 경 사장 등 전문 경영인들의 대응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 이후에 11월 마지막으로 지금껏 미국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좀 안타까워요.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을 돌아다녀야 돼. 계속 미국하고 유럽하고 지금 다니고 중국도 가야 하고 갈 데가 많은데
지금 뭐 재판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빨리 이거 뭐 복권을 해주든지 해야지. 그러니 삼성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응? 총수가 저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? 하여튼 이 부회장이 형기 종료일이 7월까지죠.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 시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. 아유, 참 답답합니다. 빨리 이게 좀 해제됐으면 좋겠어요. 하여튼 파운드리 고객사도 확보해야 하고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 M&A 전략 수립에도 큰 차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현재 사장들이 하고 있는데 사장을 넘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.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파이팅!